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TV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 중요한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논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고려시대의 옛 한글로 인식할 수 있는 한여부 타삼 오해라는 그 문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번에 발표된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이전에 한글은 과연 있었느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이번에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제 지금의 추정하는 자료는 논문에서는 고려시대의 옛날 한글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훈민정음의 기원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그대로 훈민정음에 표기된 것처럼 자방고전, 글자는 옛날에 전자 이것을 이렇게 모방해서 이제 땄다 돼 있는데, 이 자방고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까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가령 우리 문자하고 비슷한 이제 일본의 문자, 인도, 몽골, 바스파, 뭐 구라자트라든지 이제 신지 문자, 아이루, 신대 문자라죠, 아이루 이런 쪽으로 다 해가지고 각골문에서도 비슷한 걸 해가지고 자꾸 이제 외부 쪽으로 이제 주변국의 이제 고대 문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발생한 것이 이제 훈민정음 여러분들 창제 시기가 다른 인도라든지 일본, 몽고 이런 문자보다 연대가 대단히 뒤에죠. 역사가 짧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쪽으로 주변 국가의 문자 속에서 훈민정음의 기원을 찾으려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표절 문제로까지 비약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종대왕 훈민정음은 일본이라든지 인도, 몽고의 문자를 표절한 문자다라는 쪽으로 주장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글 학자들이 아무런 반론을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물론 고조선 때 가림투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그런 건 또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자는 좋은데 역사성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자료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고조선 3대 가륵당군 때 기원전 2181년 가림토 문자입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문자를 썼다고 기록이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말 그대로 도매금으로 넘겨가지고 모두 어떻습니까? 뭐 유사사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선 총독부 학맥들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위키라든지 들어가가지고 가림토를 찾으면 전부 다 뭐냐, 위서에서 나온 글이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다 도배를 해놔놓고 자기들이 저것을 지키고 있죠. 보면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계에 또 그런 쪽에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위키 백과사전까지 인용을 해가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가림토도 가짜다, 한당고기다 가짜다, 위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지금까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 보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면, 그럼 이번에 논문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물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오늘 공개될 건데요. 채말리 상소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소문에 뭔 내용이냐면 업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업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 돼가지고 업문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업문이 있었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 채말리 상소문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가령 업문이 전조 때부터 있었다이도 뭐냐, 전조 앞 왕조에 있었다는 거죠. 보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업문은 우리는 그냥 업문하면 조선시대 때 업문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종대왕이 그걸 만들기 전에 업문이 있었다 돼 있는데, 채말리 상소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전조 때부터 있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뭐죠, 고려 때 업문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444년 상소문이죠. 보면요, 이제 이런 것을 본다면 사설을 잘 분석하다 보면 업문, 우리가 말하는 업문 훈민정음은 연대가 고리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언어학자들이 이런 것을 연구를 또 안 하려고 하죠. 또 이제 표현이 보시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쭉 이제 신경준이라든지 여암 신경준이 이제 주장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옛부터 소경문자가 있었다라는 쪽으로 이제 또 이렇게 훈민정음 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50년 자료고요. 예로부터 소경문자, 여기서 예런 것은 이제 조선을 넘어서 고려 이전에 저 고조선까지 갈지는 여기서 보면 돼.
예단할 수 없으나 일단은 뭐냐면 예로부터 소경 문자를 썼다고 이제 신경준이 훈민정음 운해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쳔발리 이제 표현을 한번 쓴다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은문이 전조 때 고려 때부터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정인지는 옛글자를 모방했기 때문에 이 옛글자가 우리는 뭡니까 보면 말 그대로 뭐 주변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주변 국가에 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이제 고리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여기 나옵니다. 가림토 문자를 주장했던 분들도 이제 난처한 것이 뭐냐면 고조선 때 그러면 글이 꾸준히 연결돼 가지고 세종대왕까지 와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이 없냐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문에서 고려 시대 때 썼던 고 이제 한글, 옛날의 한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틀을 잡을 수 있는 글이 발견돼 가지고 요번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몇 건이 나와 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조선하고 조선 시대까지 이제 훈민정음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도 대단히 우리 글 이제 훈민정음 한글의 역사 속에 중요한 논문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이 이런 논문이 나온 줄도 모르고 또 관심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안 가지고 있죠 보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핵심만을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논문을 보셔야 됩니다. 고려 문자가 고려에 독특한 문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아마 이런 내용을 아실 겁니다. 바로 이제 한송전곡이라고 아시죠 보면 한송전곡 이 시의 유래에 대해서는 고려가에 한송전곡이 있는데 이것을 이 노래를 어떻습니까? 작자는 미상이고요. 이 노래가 금운고 밑바닥에 적혀 있는데 거기에 밑바닥에 적었는데 뭐냐 함자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상한 고려 때 문자로 해가지고 적어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강남 쪽에서 이제 중국의 강남에서 이제 이걸 찾았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그죠?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그곳에 간 사신을 불러가지고 뭐지 보면 이걸 해석해달라 해가지고 풀이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해석이 안 되니까 누구예요? 고려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신을 불러서 해석을 해달라는데 다행히 또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것은 고려 사신이 이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고려 때 뭐냐면 한자 말고 또 다른 고려 문자를 썼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예죠. 그래서 옛날 이시영 부통령은 이 감시반언에서 이것이 우리 고대 문자가 있었다는 증거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신라 시대의 한자로서 향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향찰은 아니라 이번에 본 자료를 보면 향찰이 아니라 진짜 고 한글로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수가 인용한 이등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내용 아까 그 한송 전곡 있죠. 여기에 대해서 쭉 하면서 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려 때 달리 국서가 있어요. 고려 때 한자 말고 다른 나라에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으로서 방언을 새기는데 신라의 이두나 우리 조선의 훈민정음 같은 것으로 상고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예를 본다면 고려에는 틀림없이 한자 말고 고려 사람들이 쓰는 글자가 있었다. 물론 이제 앞에서는 이두라든지 이런 쪽 향찰로 했는데 그게 아니겠죠 보면요. 자 아니고 어떻습니까? 고려만의 문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이번에 논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 발표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맹도전하고 첨수도에서 옛날에 고 한글을 연구한 이창구 박사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꾸준히 하다가 이번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또 다른 또 논문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뭐 첨수도에 돈자가 이제 적혀 있는 거, 놈자가 적혀 있는 거 저런 거 가지고 책을 내고 논문을 발표하니까 우리나라 사학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깜짝 놀라겠죠. 또 유사사학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논문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가능성이 대단히 강한 걸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공부 안 하면 무조건 유사사기라 하잖아요. 자기들이 모르는 것은 무조건 유사사기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구를 수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자료를 찾아내고 증거 자료를 찾아낸다면 이제 쉽게 그래가 논문으로 발표된다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비평 속에서 논문까지 통과됐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일관성이 논리적 그런 일관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 이창구 박사님이 발표한 것은 뭐냐면 한여부 타삼 오해의 발견과 고한글에 대한 고찰입니다. 여기에서 약 600여 고한글 글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훈민정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글의 기원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여러분 논문은 역사와 융합 홈페이지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리스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이 논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깊은 내용은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발견된 한여부 타사모에는 여몽정의 작품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 글에 600여자의
글이 붙어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지금 오늘날 훈민정음하고 같은 세종대왕 훈민정음은 또 다른 뭐죠? 한글이 있습니다. 그죠? 자, 훈민정음 뒤에 이제 이 글은 쓰인 것은 뭐 이게 대해서 조금 더 뭐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조금 더. 이거는 뭐냐면 여몽정은 누구냐면 바로 송나라 사람입니다. 송나라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 아주 뛰어난 인재인데 이 양반이 쓴 시의 글이 아주 명문글이 있습니다. 이 명문글을 이제 명문글에다가 뭐냐면 어떤 글요? 고대 한글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한글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서 보지 못하는 기상천외의 한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이 또 너무나 한문식 표현으로 본다면 그라느하고 비슷한 그런 한글이 있는 것을 이번에 찾아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비봉 컬렉션의 박찬 이분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직접 현지 가서 이제 수거본을 들고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직접 이제 이창호 박사님이 그걸 종이 배접한 것을 직접 확인해가지고 논문으로 연구를 해가 쓴 내용입니다. 이걸 쭉 한번 보시고요. 사진하고 쭉 올려놓습니다. 한타부 지필연대는 1079년대 있습니다. 천칠부 지필연대는 1079년으로 써 있고 종이에 보시면 이제 뭐 쭉 해가지고 65cm 813대 보면요. 하여튼 뭐 나름대로 중국 쪽에서도 이거 가지고 있는 소장재가 이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적봉 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적봉은 적봉 쪽에서 살고 있는 이제 논문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적봉 지역에 살았던 고려인들이 옛날 사용하던 고대 문자가 아니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발표했는데도 그쪽 계속 그런 글자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써왔기 때문에 이 글을 남긴 걸로 이제 논문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인지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관련된 내용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충 설명을 한다면 신경준이라든지 권재산 이런 양반들이 뭐냐면 속용 문자가 있다고 되어 있죠. 민간 문자가 있다는 것이 쭉 되어 있고 권재선은 뭐냐면 이 신경준이 속용 문자를 본 것 같다라고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그럼 뭐냐? 신경준이 뭐냐면 사람들이 쓰는 속용 문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직접 신경준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저렇게 썼다. 그런 게 뭐냐면 옛날 훈민정음 이전에 가림토 후에 그런 글 이걸 신경준이 봤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재선이라는 사람이 신경준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논정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장호 박사님이 이제 분석할 때 훈민정음하고 비교할 때 한타보 이번 자료가 훈민정음 이전의 문자일까 아니면 이후의 문자일까 그걸 가지고 궁금했는데 훈민정음은 1446년에 이제 발표되었죠 보면요. 이후 훈민정음의 자모음을 임의로 바꿔서 그러면 뭐냐면 훈민정음이 발표되면 여기에 맞게끔 모든 훈민정음 글이 따라야 되는데 이번에 발견된 한타부는 훈민정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훈민정음에도 없는 문자가 있고요. 이것이 일본의 저번에 이제 제가 올리는 한글 특집을 올려드렸던 일본의 신대 문자에 가림토의 원형이 남아있다죠. 그 원형이 똑같이 남아있는 것이 이번에 바로 한요부 다사모해입니다. 신비로운 자료인데 보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하고는 상관없이 훈민정음을 전혀 모르는 훈민정음 반포 이전의 사람이 이 말 그대로 한글을 썼다, 고한글을 썼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한번 이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생김새도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이 훈민정음이고 왼쪽이 한타부 다사모해입니다. 여러분들 한문이 있고 옆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이제 낯익은 한글이 있죠, 한글. 그런데 한글이 지금의 한글이 아니죠, 보면요.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하고 또 다른 어떻습니까? 글이 이중으로 된 글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요. 또 보시면 어때요? 사중 4개야. 한 문자가 4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는 제가 보면 한자로 글안에서 공부할 때 그 내용인데 글안하고 비슷한 글안은 한자를 가지고 4개를 써가지고 5개를 써가지고 6개를 써가지고 한 문자를 만드는데 문제는 여기 뭐냐? 그대로 그것이 얘가 한글로서 글안어처럼 만든 이 내용이 한요부 다사모해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우리는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른현으로 읽는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이때 남아있는 한글 지금의 뭐죠?
지금의 한글, 지금의 하늘천 따지는 언제 붙였느냐? 어문학자 세징이라는 사람이 붙인 건데요. 1527년에 떴습니까? 하늘천 따지 훈몽자해를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하늘과 땅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것이 이번에 이 자료에 나옵니다. 한타부 자료에 나오는데 하늘을 안으로 읽었고요. 땅을 니로 읽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나오는데 안팎에도 페나를 한자를 썼는데 저는 보니까 이게 하늘 천자 안팎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늘을 안으로 읽었고 땅을 니로 읽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을 읽었는데 지금은 뭐냐? 이거는 사람을 읽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는 아직까지 연구가 안 돼가지고 글자 형체만 그대로 이번에 남겨놨습니다. 한타부 문자만요. 자, 한뒤로 슈메르에서는 뭐냐면 하늘을 우리말에 오늘 이번에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훈민정음 이전에 하늘을 우리 고어로 안으로 읽었는데 슈메르에서도 안을 하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단고기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는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다 들어본 이야기죠 보면요. 하지만 이번에 고어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한글의 고어, 훈민정음의 고어로 할 수 있는 거기 한타부 자료에 하늘을 안으로 읽었다는 거. 안. 자,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입니다. 자, 한글을 4개를 쌓아가지고 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음도 없이 자음만으로서 음절을 이룬 것이 이번에 이 사료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고려시대 때 한글이라면 대단히 이제 충격적인 글이고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텐데 보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어문책에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물론 세종대왕은 직접 발음을 다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편리한 음을 만들었죠 보면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또 다른 이제 고한글을 보신다면 글자가 리을, 시읒, 히읗, 기역을 합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네 글자를 하나로 뭉쳐서 자음만 뭉쳐서 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글도 요번에 이 사료에서 타사모에에서 나왔습니다. 참 신비로운 글인데요. 많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자는 여러분들 글한 문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남겨진 글한 청동경을 보는데요. 여기 글자 보시면 글 안에서 문자를 볼 때 지금 글자를 보시죠. 한자를 지금 5개, 4개, 3개,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글을 쌓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쌓아가지고 문자 하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저런 식으로 이제 한문을 갖다 쓰면서 저 글자를 썼는데요. 지금 고려 글한전쟁 드라마가 한창인데 그 의문점은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전 한자를 저리 쓰면서 언어를 어떻게 뱉다 쓸까? 즉 당시에 그런 것도 지금 우리 그때 고려 때의 한글로 본다면 아마 서로 유사성이 있지 않을까? 글자를 만드는 조합이 더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유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글안이 글자를 한자를 쌓아서 만든 형태하고 앞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한글도 같은 방식으로 만든 자음만 가지고 만든 글자가 요번에 발견이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에는 있고 가림토에는 훈민정음에는 안 나오고 가림토 문자에만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그 이 티귿이죠. 티귿을 꼭 이제 방향 바꾼 거. 그다음에 뭡니까? 아래 위 점 이렇게 줄건 거. 그리고 이제 H 영어로 보면 H 비슷한 거 피어빈지 H인지 저런 글자. 저것은 가림토에만 있는데 보면요. 훈민정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요번에 보시면 첨수도에도 똑같은 지금 가림토 문자가 나왔죠 보면요. 나왔고 하나 더 추가된다면 리을을 거꾸로 한 것까지 첨수도에서 나왔고 이번에 한타부 사료에서 그 자료가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가림토에 있는 문자 그대로가 어디 나왔다? 여러분들 한타부 이번에 발견된 사료에 그 문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이 문자는 여러분들 일본의 신대 문자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이 글을 차용해 쓰지는 않았는데 다른 한글의 고한글에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가림토에도 남아있고 첨수도에도 남아있고 신대 문자도 남아있고 지금 한타부 자료까지도 남아있는 그 자료를 오늘 여러분들 비교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한글, 지금의 훈민정음 이전의 한글도, 어떻습니까? 고대 한글도 많은 연구가 지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한번 보시고요. 여기 이제 논문에 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네 글자는 용례를 이번에 한타부가 유일하게 네 글자가 다 나왔다는 거. 자,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논문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논문 발표자가 이처럼 가림토에 실적 용례가 있다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무조건 한당고기를 위서라고 하고 가림토를 가짜라 하는데 이번 이 글이 어떻습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본다면 그런 표현은 이제 수정돼야 한다. 절대로 한당고기 가림토를 우습게 보고 위서라고 한다든지 이런 자들은 앞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연구를 하면 다 드러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 연구 더럽게 안 합니다. 박사학위 쓰고 교수 되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대부분 특히 역사하는 사람들 공부 안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기들 주장하는 것만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우려먹는 식으로 쓰는데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 자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훈민정음이 이전에 가림토와 그 훈민정음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지금 논문을 본다면 고려 때의 고한글, 그리고 훈민정음하고 또 다른 체계의 글, 자음만으로 엮어서 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도 여러분들 보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특히 문자 연구하시는 분들 참고로 논문을 꼭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문자 연구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타부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도 여러분들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린다면 하늘을 안으로 했다는 거 쭉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옆에 오른쪽은 한문, 왼쪽은 한글로 옛날 고한글로서 표현한 거 그대로 비교한 거 여러분들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제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연구가 이제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또 연구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저렇게 상상하게 고대 한글이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후반부 발췌의 원본인데, 자, 우리 지금 세종대왕이 차용해 쓰지 않은 글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죠. 자, 저것이, 자, 지금 보면 신비로운 글인데, 저걸 글을 두 개를 쌓든지 세 개를, 네 개를 쌓아가지고 한 글을 만들어낸데요. 저 글이 요번에 한타부 타사모에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세종대왕이 아마 참고를 했다면 여기 언어를 틀림없이 참고를 했을 거고요. 대신 뭐냐면 저렇게 빨간 동그라미 쳐진 것은 차용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업문상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저런 이제 모음 자음 체계를 정립하면서 저런 것은 쓰지를 않은 걸로 아마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 한번 글을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정리해보면, 이제 채말리가 한자를 강조한 것을 하면서 전조시대 때, 고려 때 언문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했죠. 그 언문의 실체가 오늘 여러분들 논문 속에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말 그대로 고려에 한자가 아니라 고려 문자가 있었다는 거. 거기 관련된 사례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냐면 채말리의 개본고자, 원래 뿌리 글자가 있다는 거죠. 방고저지라는 표현도 있고 정인지는 자방고전 이런 표현했는데 그 고전의 글자가 어디 글자냐 이것이 우리 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국의 글자가 아니라 몽고, 인도, 일본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고리가 뭐다? 그대로 가림토에서 고려까지 연결된 고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밝힌다면 신라라든지 고구려 때, 백제 신라 때 뭔가 이제 한글의 원형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 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은 고조선 때부터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고려, 조선까지 나와서 훈민정음으로 집대성되어서 진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 좋은 글자, 멋진 글자, 최고의 언어 문자로서 자리 잡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그 나머지 연구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언어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언어를 많이 찾아내 주시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논문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이때 참 하여튼 고조선으로부터 이제 조선시대까지 연결고리가 또 하나가 고려 때 연결고리가 이번에 옛 한글이 나오면서 이제 찾아졌습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후원 부탁드리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신 분들 이름을 남기고 이것으로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역사에 남깁니다. 일단 새해 건강하시고요. 항상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이 제일이고 주변에 꼭
전해야 될 역사, 꼭 남겨야 될 역사가 있다면 메일로, 제 메일로 여러분들 그 사연을 적어 보내주신다면 그것을 유튜브로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분 이름으로 또 올려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지금 예상은, 앞으로 현장 답사 영상이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고, 또한 뭐냐면 해외에서 가르치는 한국사가 얼마만큼 왜곡됐는지 특집 시리즈로서 또 여러분들께 방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내용은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요. 뭐 딱딱한 재미난 역사물 듣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오시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빨리 떠나시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 역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만이 진짜 진지하게 역사문화TV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같이 동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올해도 어떤 역사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